3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시 수업에서는 이제 우리 2차 시에서는 태원 분석지에 대해서 봤다면 이번에는 이제 POA 개념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2번 시 상병이에요. Present on admission이라고 돼 있어서 2번 당시에 아팠던 질환이라는 거를 표시하기 위한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했냐라고 하면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분들 건강보험 수가가 행위별 수가제를 배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도 있지만 DRG라고 해서요. DRG라고 해서 우리 이걸 뭐라고 해요? 포괄수가제, 포괄수가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포괄수가제에 뭐 7개 진단명이 있지만 최근에는 신포괄수가라고 그래서 신포괄수가라고 하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요. 행위별 수가와 그리고 이제 행위별로 해야 되는 수가와 서비스당 금액이 들어가는 거와 이게 통째로 입원료, 검사료 이런 게 모든 게 포함되는 진단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심포괄 수가가 병원급들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심포괄 수가가 있는 경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환자가 왔어요. 어떤 진단명이 심포괄 수가로 들어가야 돼. 그런데 심포괄 수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환자는 예전부터 어떤 감염 증상이라는 진단명이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고 어떤 환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치료 과정 중에서 약을 쓰는 거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DRG로 지불되는 모든 입원건에 대하여 해당 상병이 입원 당시부터 존재한 것인지 또는 병원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합병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를 입원 당시 진단명 또는 입원 이후에 생겼다. 이거를 이제 체크를 하는 건데 이걸 함으로써 언제 해당 상병이 존재한 것인지를 평가하여 예방 가능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방이 가능했던 거면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POA 도입 배경 및 현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수가제 의료의 질 모니터링과 의미 있는 환자 안전지표 산출을 위해서 그러니까 환자가 안전하게 우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POA를 도입을 했어요. 우리 병원에 들어왔는데 합병증이 더 걸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POA를 도입을 했고요. 2012년 청구 명세서에 POA를 필수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2019년부터는 심포괄수가제뿐만 아니라 전체 질병에 대하여 POA를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영역에서 입원 시 상병 보고 체계 운영 여부를 포함을 하였습니다. 입원 당시에 합병증이 있었는지 아니면 입원 이후에 생긴 건지 이거를 체크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POA를 한번 보면은 POA 종류는요. Y. 해당 상병이 입원 당시부터 존재를 했다라고 하면 Y라고 쓰는 거예요. 코드 뒤에다가. 그런데 해당 상병이 입원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N이라고 쓰는 거고요. 근데 해당 상병이 입원 당시에 존재한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록이 충분하지 못하다 하는 경우에는 U다. 해당 상병이 입원 당시에 존재하였는지를 의료 제공자가 임상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록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검사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검사가 없어도 의사의 눈으로도 이제 임상적인 면 있잖아요. 열이 나는 게 입원 당시부터 있었어. 근데 이제 확인이 안 돼. 이런 것도 확인이 안 되면 W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원 당시부터 있었으면 Y, 그렇지 않은 진단명이면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POA 제외 코드에 들어가는 건 뭐가 있냐면 질환의 후유증, 이게 뭐냐면 어떤 결핵을 앓고 나서 오는 후유증 같은 거 있잖아. 이런 진단명들이 있어요. B로 시작한다든지 또 어떤 감염증에 의한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아니면은 신경계 계통에 의한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아기가 정상적으로 출산이 됐어요. 이런 경우 O코드에서 정상 출산이다. 또는 선천성 기형,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거야. 또는 웨인 코드라고 그래서요.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코드, 이런 경우에는 POA 제외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왔다. 이거는 이번 당시에 존재했던 진단명이라기보다는 교통사고라는 사고로 인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외를 한다. 얘네들은 들어가지가 않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POA 제외에 들어가는 거 한 번만 확인을 해볼게요. 예외 코드에 해당하는 건 다 제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료진이 이번 당시 존재했다고 명시한 경우 Y코드를 부여를 하고요. 존재하지 않았으면 N코드를 부여를 합니다. 입원 이전에 진단을 받은 상태에 대하여는 Y코드, 그러니까 입원 이전에 진단받은 것도 Y코드를 넣어라. 근데 이게 분명하지가 않으면 U코드, 또 임상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면 W코드. 그리고 입원 당시에 급성 상태, 갑자기 열이 났어. 입원 당시에. 이것도 Y코드 넣어라. 그러니까 급성, 갑자기 아파온 거. 이런 것도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자, 복합 코드 J44.1 급성 악화를 동반한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입니다. 그러니까 급성 악화를 동반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경우 급성 악화가 입원 당시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면 N코드를 부여를 합니다. 그러나 입원 당시부터 급성 악화가 돼 있는 대로 입원을 했다. 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입원을 했는데 급성적으로 악화가 됐어요. 입원한 기간 동안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코드를 부여를 하는 거고요. 감염원을 포함한 감염 코드 J15.1에 보면 슈도모나스에 의한 폐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 감염원이 입원 이후에 밝혀졌다고 해도 슈도모나스가 입원 이후에 밝혀졌겠지. 병원에 왔으니까 검사를 해서 슈도모나스에 의해서 폐렴이 생겼다는 건 알았어. 하지만 병원에 입원한 이유는 폐렴 때문에 입원을 했고요. 이 슈도모나스는 갑자기 병원에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입원 당시부터 폐렴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폐렴 검사를 했더니 감염원이 슈도모나스여서 그런 Y코드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조기진통으로 입원하였다면 O60.0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은 Y코드를 부여를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만이 없는데 조기진통으로, 그러니까 분만은 아직 없어요. 근데 조기진통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 이거 Y코드 넣어라. 입원 중에 분만 후 출혈이 발생하였다면 O72 분만 후 출혈로 N코드 부여를 해라.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N코드 맨 처음에는 뭐야? 우리 병원에 왔던 경우는 정상적으로 그냥 분만하려고 왔었는데 이번 당시부터 출혈을 흘리면서 온 건 아니잖아요. 분만을 하려고 왔는데 분만을 하면서 출혈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번 당시부터 일어난 건 아니다. 그래서 N코드. 출생 당시 발생한 P24.0의 신생아 태변 흡입은 Y코드를 부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요. 태변을 먹으면서 태어났어요. 그럼 뭐예요? 이 엄마가 결국은 이 아기가 왜 태변을 먹었을까? 양수가 적어졌다거나 아니면은 아이가 호흡곤란 증상이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아기가 너무 오랫동안 뱃속에 머무르면서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태변은 언제 싸는 거야?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하루나 이틀 후에 엄마 뱃속에서 먹었던 모든 양수 같은 거를 바깥으로 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녹색 똥이 나와요. 녹색 같은 끈적끈적한 똥이 나오는데 그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태어나서 나와야 되는데 엄마 뱃속에서 둔 거잖아. 이거는 결국은 그 문제 때문에 엄마가 분만이 조금 빨라졌다든지 아니면 분만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난산이 있었다든지 이런 걸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신생아 태변을 흡입했다는 것도 진단 입원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다. Y코드로 부여를 합니다. 자, 고혈당으로 입원하여 조절되지 않는 당뇨를 진단한 경우 Y코드로 부여를 해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나 원래 당뇨 환자예요. 근데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약을 먹으면서 지내기 때문에 혈당이 조절이 안 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입원을 하는데 혈당이 굉장히 높아서 왔어. 이상하다. 갑자기.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지금 현재 당이 조절이 안 되는 상태로 문제가 발생돼서 병원에 온 거예요. 그래서 고혈당으로 입원을 해서 당뇨로 진단을 했을 경우에는 Y코드로 부여를 해라. 자, 가슴 통증을 주호소로 입원을 하였고 최종 진단이 심근경색일 경우 Y코드를 부여를 해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맨 처음에는요. 그냥 가슴이 그냥 쥐어짜듯이 아팠어요. 그래서 협심증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보니 심근경색이라는 걸 진단을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요. 심근경색이라는 거는 병원에 와서 여러 가지 효소 검사라든지 심전도 검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진단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만 가슴 통증이라는 증상을 벌써 앓고 있었던 환자인 거야. 그럼 입원 당시부터 이 환자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Y. 자, 출생 이벤트로 입원한 곳에서 이제 출생이라는 사례입니다. 출생으로 입원한 곳에서 신생아에게 발생한 설사는 엔코드를 부여를 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전생적으로 태어났는데 아기가 설사를 했다라는 얘기는요. 아기는 맨 처음에요. 설사를 안 해요. 맨 처음에 뭐를 한다 그랬죠? 태변을 넣고요. 그 다음에 엄마 모유를 먹잖아. 근데 모유를 먹었을 때는 대부분 이런 감염 증상이 일어나지가 않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뭐 애기가 옆에 있는 걸 잘못 빨았다든지 물건 같은 거를 아니면은 분유를 먹는데 분유에 감염균이 있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감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입원 당시부터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설사를 하진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엔코드를 부여를 한다. 이런 것들이 입원 시 상병이라고 해서요. 의료의 질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의무기록 완결도 분석지라고 그래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요. 자, 우리가 여기 지금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완결지가 예제로 지금 옆에 나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면은 입퇴원 요약 기록 우리가 기록지 이름들을 1학기 때 배웠잖아요. 입퇴원 요약 기록에 이런 내용도 꼭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사 선생님이 입퇴원 요약 기록을 적는다라고 했을 때는 주진단, 기타 진단 하나도 빠짐없이 적으라는 얘기예요. 기타 진단 없으면 안 적어도 되지만 주진단은 꼭 적어야겠죠. 입원을 했는데 진단명이 없다 이상하잖아요. 입원을 했는데 수술은 없을 수 있어. 그렇지만 간단한 처치, 수혈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적어라. 그리고 환자가 맨 처음에 왔을 때 주로 호소했던 거, 증상이 뭐였는지, 그리고 또 현재 병력 상태, 그러니까 현재 이 사람이 약을 먹는 게 뭐가 있는지, 옛날에 수술력은 없는지, 치료 과정, 그래서 요번에 이런 진단명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졌는지, 어떤 검사를 했고, 그 검사에서 이런 균이 나왔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를 했다. 이런 과정들이 적혀야 되고요. 주요 검사 결과 WBC 얼마가 나왔고요. 뭐 CBC 검사를 했고요. 뭐 이런 혈액 검사 같은 게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이 환자가 향후에 병원에 한번 약을 쭉 먹고 퇴원한 다음에 약을 7일 더 먹고 다시 병원에 와서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추후에 이런 게 입퇴원 요약 기록지 그러니까 퇴원 요약지에 꼭 적혀야 된다. 치료 결과, 퇴원 형태 이런 거 있어야 되고요. 인증 미비라는 거는 뭐예요? 주치의 서명 없으면 안 된다. 주치의 서명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입퇴원 우리가 보건의료 정보관리사가 의사 선생님이 이게 작성이 되면요 체크를 하는 거예요. 주진단 미비 있다. 이렇게 미비 의사가 누군지 미비과가 누군지 이걸 다 체크를 해서 이게 빈칸이 많아. 그러면 의사 선생님한테 보내야겠죠. 의사 선생님한테 다 채워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무기록 완결도 분석지입니다. 그럼 입퇴원 요약 기록지는 이런 게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응급실 기록지에서는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 왜 응급실에 왔는지 증상이 뭐였는지 그리고 응급실에서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환자가 들어오면서 통증 호소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통증 정도를요 0점에서 9점까지 이제 점수로 나타내서 통증 점수를 나타내고요. 현재 어떤 약을 먹고 있다, 어떤 병이 있다, 과거에 어떤 병이 있었다, 계통문진, 또 신체검진, 계통문진이 뭐예요? 리뷰 오브 ROS라고 그래서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차근차근 물어봐야 돼. 왜 응급실까지 오는 이런 통증이 일어났는지 그걸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요번에 정인이 같은 경우에도 응급실에 갔을 때 응급의학과 선생님이요. 다 찍어봤죠. 맨 처음에 이 환자 복부에 피가 차 있다, 뇌에 피가 차 있다, 이 CT 촬영 요 하나만 한 게 아니라 다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쇄골뼈는 2주 전에 골절이 돼 있었던 거고, 갈비뼈는 언제 골절이 됐고, 팔뼈는 언제 골절이 됐던 거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다 계통문진, 신체검진을 해서 작성이 되어야 된다. 특정 환자 평가. 자, 예를 들어서 노인 환자다라고 하면은 뭐가 평가가 돼야 되냐면, 낙상. 네. 혹시 노인 환자에서 낙상이 뭐예요? 노인 환자여서 아기 환자여서 응급실에 있는 침대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평가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혹시 인지도, 치매 환자여서 인지도가 낮아서
알아듣는 게 어렵다? 그럼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 이 특정 환자에 대한 평가도 응급실 기록지에 다 적혀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그 정인이 왔을 때도 다 차근차근 다 물어보잖아요. 이런 것처럼 응급실 기록지에 다 적혀야 되는 거고요. 추정 진단. 그래서 이 환자는 어떤 진단명이 내려졌다. 이런 게 응급실 기록지에 적혀야 되는데 이게 내려졌기 때문에 외래 치료만 해도 돼요? 아니면 입원해야 돼요? 뭐 이런 것들. 이 적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다 적혀져 있지 않으면 의무 기록이 완전하게 작성이 안 된 거예요. 이런 거를 체크를 하는 게 의무 기록 완결도 분석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초기 평가지라는 거는 뭐냐면 이번 초기 평가지다. 이게 뭐냐면은요. 병원에 왔는데 입원 요약 기록지가 있고요. 병실에 딱 오자마자 인턴 선생님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인턴이 있고요. 레지던트가 있고요. 레지던트에 이제 주치 선생님 있을 거고요. 교수님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인턴 선생님이 입원을 하자마자 24시간 이내에 이런 내용들을 다 한번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빠져 있으면 다시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환자가 왜 아프다고 했어? 그래야지 이게 적혀야지 이번에 초기에 이런 평가지가 적혀야지 그거에 따른 검사가 잡히겠죠. 어떤 검사를 해야겠구나. 치료 계획이라는 게 잡힐 겁니다. 그리고 어떤 수술을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호소, 현병력, 과거력, 개통문진 RO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체검진, 특정 환자 평가, 추정진단, 치료계획 요게 이번 초기 평가지가 적혔어요. 그런데 이거 이제 밑에 가면은 나오겠지만 이번 초기 평가지가 적히고요. 그러면 환자는 경과 기록이 적힙니다. 특수 검사 경과 기록이라고 하면 그래서 어드미션 노트 이번 초기 평가가 다 적혔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첫날에는 어떻게 SOAP라고 해서요. 환자가 첫날 어땠는데 어떤 검사를 했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런 진단명을 내려서 이런 계획을 했다. 이게 맨날 적힐 수 있는 거잖아요. 환자 상태 변화, 케어 플랜, 케어 골. 그러니까 치료의 목표가 이제 계속 세워지는 거예요. 그 일기처럼 계속 맨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적어야 된다. 정과 기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내과로 입원을 했는데 외과로 전과를 하게 됐다. 그러면 내과에서는 트랜스퍼 아웃 노트가 적힐 거고요. 외과에서는 트랜스퍼 인 노트가 적히겠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재평가 기록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초기 평가 때 이런 내용들을 다 해가지고 추정 진단이 나오고 검사 계획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치료를 쭉 했어. 그래서 경과 기록이 적혔는데 이제 이 환자가 장기간 입원하는 환자일 경우에는 30일이 지났을 때 다시 한번 초기 평가처럼 똑같은 거를 재평가 기록을 작성을 꼭 해라. 왜? 그거 안 하고 맨 처음 거 그대로 놔두면 변화된 걸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경과 기록지에 물론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라. 왜? 혹시나 우리 병원에 있으면서 안 아팠던 곳이 아플 수도 있고 아팠던 곳이 치유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평가하는 거. 그 다음에 인수인계 기록지라고 그래서요. 나의 레지던트 선생님이 오늘까지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인수인계하고 본인은 어디 가셔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듀티 오프 노트. 나 이렇게까지 진료했으니까 너한테 인계할게. 그럼 인수한 사람이 듀티 온 노트. 요거를 이제 적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퇴원 요약이라고 그래서요. 퇴원을 할 때요. 사망이 됐는지, 퇴원할 때 아주 완쾌해서 했는지, 이런 것들이 적히는 거죠. 디스차지 노트, 익스파이어 노트. 그쵸. 수술 및 시술 기록에선 수술 전 진단명, 수술 후 진단명, 수술명, 마취 종류, 수술 소견, 수술 과정, 인증 미비, 집도의의 서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수술 전에 이런 진단명이 있었는데 수술 후에 이제 실제로 배를 갈라보니까 정말 이 진단명하고 같은지가 또 나오겠죠. 거의 대부분 같을 거예요. 같지만 이렇게 적힐 거고요. 수술명. 그래서 어떤 수술을 했는지 마취 종류는 전신인지 아니면은 부분 마취만 했는지 이런 것들이 적힐 거고요. 수술 소견이라고 그래서요. 배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물이 차 있네, 여기에 염증이 있네, 여기가 부어 있네 이런 수술 소견이 이제 적힐 거고요. 수술 과정 환자를 눕혔다, 배를 정중앙으로 잘랐다, 그 다음에 어디에 들어가서 뭐를 드러내고서는 어떻게 수술을 했던 과정이 이제 쭉 적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이제 적어야 된다. 그리고 집도의가 서명을 해야 된다. 이게 의무기록 완결도 분석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완결도 분석지라고 하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POA하고 의무기록 완결도 분석지를 받고 그 다음에는 한번 이제 암 등록 조사서를 볼 건데요.
네. 자, 암등록 조사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암등록 조사서라는 게 뭐냐면은요. 암등록 조사서는요. 자, 우리가 병원에 왔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 환자들이 있겠죠. 우리 병원에는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 환자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사망 원인 1위라고 하면은 암 환자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암 환자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특별하게 다시 또 따로 뽑아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들 중에서 암 환자에 대한 차트를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통계 자료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중앙에서 모아서 중앙암등록센터에서 모아서 통계를 만들게 돼요. 이것도 결국은 뭘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의무기록 차트라는 거를 리뷰를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이거를 리뷰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뽑아낼 수 있는 게 암등록조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암 환자를 등록한다라는 얘기예요. 왜 등록을 해요? 결국은 꾸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 병원에 등록이 돼 있다? 학원에 등록을 한다? 나는 등록을 하고서는 학원에 수강을 하게 되면은 나는 관리받는 학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가지고 쫄래쫄래 가서 청강을 해요. 그럼 얘가 누군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관리가 안 돼요. 그쵸? 학교도 마찬가지로 학교에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해서 이 과목을 내한테 듣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자, 암등록 조사서라고 그래서요. 환자 정보, 병원 번호, 환자 번호, 나이, 주민등록번호, 이름, 성별, 직업, 주소, 우편번호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암 환자에 대해서 적게 됩니다. 자, 암이라고 하면은요. 악성암과 양성암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런 등록을 할 때는 악성암을 위주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암 같은 경우에는요. 환자 정보에서 병원 번호, 환자 번호, 나이, 주민등록번호, 이름, 성별 이런 것들은 그냥 의무기록 차트에서 찾아 적을 수가 있어요. 직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문기술직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지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는 그냥 기본적인 환자 정보고요. 자, 중요한 게 이거죠. 암 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암으로 진단받은 일이 언제인지 이거를 왜 할까요? 만약에 이 진단받은 날부터 생존 기간 또는 사망을 했다. 하는 경우에는 이 사람 22개월 진단일부터 22개월 생존했다. 그럼 이런 암은 몇 기에 발견됐을 때 생존 기간이 평균 어떻게 된다. 이런 통계를 내밀으면서 왜 그럴까? 어떤 치료가 더 빨리 들어갔으면 됐을까? 조기 진단을 했었으면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런 거를 대책으로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진일, 원발 부위, 조직학적 진단명, 사망 연월일, 생존 기간, 병기라고 해서 뭐 우리 암 1기, 2기, 3기, 4기 요거를 등록을 하는 거죠. 자, 요렇게 암 등록을 한다라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요거 보건의료 정보관리사가 하는 일입니다. 진단 방법, 치료, 진단 경로, 편측성, 분화도, 전이 부위 요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암정보에서 초진일부터 보도록 할게요. 해당 병원에서의 초진 연원일이 아닌 해당 종양이 발생한 날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병원에서 초진 연원, 해당 병원에서 처음으로 진료받은 게 아니라 종양이 발생한 날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병원에 배가 아파서 왔어요. 5월 3일 날. 그러다가 중간에 내시경을 하다가 보니까 5월 3일에 와서 내시경을 해보자 위암으로 발견이 됩니다. 암이라는 건 이날 그래서 5월 10일 날 내시경 결과가 나왔어. 이 내시경 결과가 나왔을 때가 진단일은 아니잖아요. 암이라는 건 그 전 배가 아파서 우리 병원에 온 날부터가 초진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 종양이 발생한 날짜를 찾아서 최대한 가까운 날짜를 찾아 적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원발 부위라는 거는요. 암이 어디에 생겼냐? 위에 생겼다, 대장에 생겼다, 해부학적 위치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의무기록 차트에서 찾아서 적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적히냐면 편측성. 우리 몸에서요, 유방 같은 경우는 쌍을 잃었죠? 신장도 쌍을 잃었죠? 난소도 쌍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쌍을 잃은 장기에서요, 맨 처음에 생긴 게 오른쪽부터 생겼어.
왼쪽부터 생겼어. 요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 코딩하면은 오른쪽 왼쪽이 나오잖아요. 근데 암 등록에서는 우리가 암 등록 코딩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2학기 때 배울 겁니다.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데 ICD 9CM이라고 그래서 ICD OCM이죠. 그러니까 종양학 분류집에 보면은요. 절대로 그 오른쪽 왼쪽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편측성 코드를 따로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쌍을 이룬 부위가 아니다. 위 같은 경우는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지지 않잖아요. 이런 건 0인데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지는데 오른쪽부터 생겼다. 왼쪽부터 생겼다. 오른쪽 왼쪽이 어디인지 모르는데 한쪽만 지금 생겨있는데 어디가 먼저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하나의 원발 부위에 대해 양쪽 침범이 되었는데 단일 원발 종양에서 원발 부위가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쌍을 이룬 장기 편측성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등록하는 거를 편측성 코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자세한 얘기들을 우리가 암등록이라는 교과서를 한 학기 동안 배울 건데요. 왜 암등록 조사서라는 게 있는지 우리가 의무기록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실습을 하면서 암 차트를 두 개를 볼 거예요. 위암 차트와 백혈병 차트를 볼 건데 그거를 보면서 암등록과 관련되는 내용을 살짝 언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부전공 자격과정에서는요. 약간 예습이다. 한번 들어보자. 어려워요.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한번 들어보자 하는 내용으로 한번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암등록 조사서에서 조직학적 진단명을 내려요. 자, 암이 생겼다. 위에 생겼다. 근데 위에 생긴 조직의 이름이 뭐 아데노카시노마야. 파필러리 아데노카시노마야. 이런 거 있잖아요. 조직학적 진단명. 신생물을 구성하는 세포의 유형과 생물학적 활동을 나타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M코드로 시작을 하잖아요. M하고서는 숫자 4개가 있고요. 슬래시 뒤에는 행태 코드가 나타나는데 양성인지 악성인지 불명확, 제자리암, 악성 원발, 악성 속발, 상세불명. 자, 암 등록에서는요. 이런 건 안 해요. 전이암은 하지 않습니다. 전이 V라고 해서 코드만 넣지 이 조직학적 진단명에 대해서 요 슬래시 6이 나올 일은 절대로 없어요. 요 위에만 나올 건데요. 특히 2, 3이 원칙이에요. 슬래시 2하고 슬래시 3 악성암으로 들어갔을 때만 원칙인데 0과 1도 내종양 같은 경우에는 양성도 등록을 합니다. 특정 암에서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KCD 코딩하면서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봤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암등록 조사서에서요. 분화도가 있어요. 분화도 같은 경우에는 종양세포가 부모 조직과 얼마나 닮았는지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분화형이다. 그러니까 많이 닮았으면 1, 많이 다를수록 4번. 그러니까 숫자가 클수록 암이요. 내 몸속에 이상 생물체가 생겼는데 원래 내 조직은 동글동글한 게 많아. 근데 암이 약간 동글한 데서 살짝 찌그러진 게 하나가 생겼어. 이러면 고분화형인데 완전히 별이 생겼어. 완전히 다르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많이 닮으면 닮을수록 뭐예요? 특성이 같은 거야. 그러면은 내가 나한테 크게 영향을 안 미쳐. 근데 원래 동그라미만 살아야 되는데 별이 하나 살고 있어요. 이게 힘든 거잖아요. 얘도 여기서 살기 힘들지만 얘는 나한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분화도, 그래서 암이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예후를 측정하기 위해서 원래 조직과 비교한 자료를 넣는 게 분화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사망 연월일. 만약에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 사망 원인 그리고 진단 방법. 진단 방법은요.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이렇게 나눠져서요. 우리가 병원에서 맨 처음에 최종 진단 방법을 등록을 하는 거야. 최종 진단. 그럼 수술을 했으면 무조건 뭐예요? 우리 수술했다는 거 뭐야? 암이 위에 있었어. 근데 위를 잘라냈어. 그럼 뭐야? 원발 부위를 잘라내는 거죠. 그럼 이 부분 조직 검사할 거 아니야. 그럼 대부분은요. 수술이 있었으면 원발 부위 조직 검사야. 자, 여기는 현미경적 검사, 여기는 비현미경적 검사. 그런데 어떤 환자가 우리 병원에 암 환자로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 얼굴색이 안 좋고 가슴에서 종양이 만져지는 거 보니까 유방암 같아요. 여기까지만 오고 안 왔어요. 그러면 최종 진단 방법은 임상 진단으로 등록이 돼요. 그런데 그 환자가 우리 병원을 쭉 다니면서 유방을 절제하는 수술까지 했다. 그러면은 원발 부위 조직 검사가 되겠죠. 그런데 임상 진단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시진, 촉진, 타진, 청진
이런 방법으로 검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아픈지를 내리는 게 임상진단이라고 한다면 임상검사는 뭐 우리 소노, CT, MRI, 내시경 이런 것들로 검사가 되는 거. 그리고 조직검사 없는 진단적 수술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 잘라내려고 열었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개복은 했어. 근데 어느 부위도 자르지 않고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직검사 없는 진단적 수술, 그 다음에 특수생화학적 면역학적 검사는 튜머 마커라고 그래서요, 조직 종양표지자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검사를 등록을 합니다. 왜? 어떤 검사를 해서 암 진단이 가장 민감하게 정확하게 나왔는지를 찾아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치료. 만약에 치료를 했다. 근데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요, 첫 진단일부터요, 몇 년, 10년간 치료를 하다 보면 모든 치료를 다 하게 돼 있어. 그런데 우리가 가장 초치료라고 그래서요,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첫 진단 후 4개월 이내에 어떤 치료가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이 전이를 막았다든지 합병증을 막았다든지 생존기간을 길게 했다든지 그걸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시행된 초치료만을 치료로 입력을 하는데 수술, 화학, 방사성, 면역, 호르몬 이게 이제 대표적이잖아. 수술요법, 화학요법, 항암제, 방사선요법, 그 다음에 면역요법, 호르몬요법 이런 것들을 의무기록 차트에서 어떤 치료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찾아서 체크를 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병기 분류라고 그래서요. 의사 선생님이 1기, 2기, 3기, 4기 나눠주는 것도 등록을 하겠지만 우리가 C어라고 그래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암 차트, 암 환자의 모든 차트를 요약을 해서 넣어주는 병기 분류입니다. 저 어렵지 않아요? 안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네. 자, 병기 분류의 C어를 보면은 네. 죄송합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어는요, 암이 그 원발 부위로부터 얼마나 멀리 퍼져 있는지를 범주해 놓은 가장 기본적인 분류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암이 그 원발 부위로부터 얼마나 멀리 퍼져 있는지를 범주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암이 맨 처음에 이렇게 위에 한 자리에만 있었어요. 이렇게 한 자리에만 있고 아니면 그 점막 위에서 살짝만 있었어. 그런데 이게 결국은 여기서만 끝나겠어요. 요 밑으로 조금씩 번지잖아요. 악성암일 경우에는요. 이거를 요약해 놓은 게 C어 코드입니다. 그래서 인시추라고 하면 점막 위에 이렇게 자리만 잡은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얘는 완전히 밑으로 내려간 게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조금 내려갔어요. 요 막까지만 내려갔어요. 1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데 뭐 림프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림프절까지 갔다 하면 3번, 주변에 있는 혈관이나 신경을 침범했다 하면 2번, 두 가지 다 일어났다 하면 4번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고요. 7번 같은 경우 디스턴트 같은 경우에는 위에 생겼던 암이요. 저 멀리 있는 간까지 갔다. 원격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암 등록 조사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개괄적으로 한번 봤어요. 오버뷰를 봤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4차 시부터는 의료기관 인증조사, 의무기록 완결도 조사표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